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18일 이틀 동안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급식과 돌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경 신기마을에 들어설 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 달성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는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안동에서 오촌 당숙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1차 파업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과 돌봄 대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또다시 파업에 나서겠다 선포했습니다. 7월 1차 총파업 이후 여러 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기본급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며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인상해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 조리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조리원 1명이 많게는 160명 이상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164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금 인상 요구하는 6.54%도 최저임금만큼 올려달라 하는 요구안이에요. 배치 기준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노동자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 저희들은 그걸로 지금 파업에 제일 많이 결심했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는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교육복지사 등이 참여합니다. 적게는 8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가량이 나설 것으로 보여 1차 파업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인력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돌봄에는 교직을 이용한다든지, 매뉴얼을 각급 일선 학교에다 보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또다시 파업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자칫 급식 돌봄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문경 신기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허가 반대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문경시 신기동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축구장 21개 면적인 14,900제곱미터의 하수 슬러지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재를 13년 동안 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 미흡이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경시는 지난 5월 반려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립장 신청지 주변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다시 사업 내용을 보완해 지난 8월 제출하고 9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의 현장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낙동강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예정지는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석회암 채굴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집안에 많은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다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상류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그 1000만 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담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날카롭게 찢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사이 신기 2공단 입구 11개의 반대 현수막만 훼손당했습니다. 현수막 찢어놓은 게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신고가 왔는데 뭐 개인 재산이니까 재무 승계가 안 되겠습니다. 문경시는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다음 달 26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서민의 발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안동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동시가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차도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타려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동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바쁠 때는 나와 기다리려고 그러면 조금 제만할 때가 있고 시간은 잘 모르니까 뭐 언제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시간 확인이 안 되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이동이 불편하죠. 나와도 한 30분 일찍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민원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이런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가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안동과 예천의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광역 BIS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65%에 달합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승차 인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동 버스 정류장에 48개, 예천 버스 정류장에 24개가 우선 설치됩니다. 정류장에 기계가 설치되지 않는 정류장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이 시행되면 버스 도착 예정 정보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버스 대기 시간 감소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안동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 정류장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과일, 감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경북 청도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웃음까지 선사하는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도 한자리에서 꾸며졌는데요. 뜨거웠던 축제 현장에 김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탐스럽게 익은 주황빛 감들이 터널 가득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들의 행렬에 시민들은 너도 나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청도의 대표 특산품 감을 주제로 한 반시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가족끼리 이런 나들이 나오고 날씨도 좋고 정말 너무 좋아요. 가을을 머금은 감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은비치 감도는 흑시부터 올해 대상을 받은 청도 지역 감까지 각기각색의 매력을 자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감들의 품평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감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처음 와서 느꼈는데 감 종류도 이런 많구나. 인기 개그맨의 넉살 좋은 말솜씨에 관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을 찾아 웃음을 선사하는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국 유일의 시없는감, 청도 반시를 맛보는 즐거움과 또 배꼽 빠지는 웃음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청도의 맛과 멋 그리고 지역민들의 훈훈한 정을 마음껏 즐기시기.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의 경북 청도. 맛 좋은 감과 웃음이 가득한 축제가 짙어져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2019 풍기 인삼축제가 풍기 남원천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1 풍기 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축제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대에 싱싱한 인삼이 가득합니다. 판매 부스마다 관광객들로 인산내를 이룹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경상북도 지사기 보디빌딩 대회가 열려 그동안 가꾼 몸을 한껏 뽐냅니다. 개막전에는 인삼 대제를 통해 풍기인삼 축제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풍기읍 남원천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금부터 영주 풍기인삼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19 풍기인삼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2021년 인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로 여느 해보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하고 다음 축제는 엑스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풍기에서 신받다 이렇게 이제 내걸고 다양한 엑스포 준비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년 건강 풍기인삼 맛보시고 건강 찾으러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1인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축제 전 과정이 웨이보와 중국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平时是一名淘宝模特，然后是抖音网红，杭州飞过来，然后今天上午大概把这里逛了一下，是我朋友就是介绍我过来的，然后他说最近是这个人生庆典，所以我们就一起过来玩一下看一下。 9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백산 걷기 대회와 인삼 깎기 대회, 지역민 노래자랑 등의 참여 행사가 열리며 우리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풍기인삼 엑스포 포럼도 개최됩니다. 2021 인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열리는 2019 풍기인삼 축제에는 행사가 끝나는 2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금령총 재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금령총은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4년 기마이무령 투기와 금방울 등이 출토된 신라 고분인데요.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2차 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양상들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이하영 기자입니다. 무덤 바깥면을 둘러싸은 돌, 호석입니다. 봉분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2단의 계단식 구조로 쌓았습니다. 호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령총의 직경은 기존에 알려진 크기보다 8m가량이 더 큰 28m로 추정됩니다. 구조도 지하식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아닌 지상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했을 때 매장주제부 가운데를 원추형으로 뚫어서 조사를 했다 보니까 지하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번에 호석 바깥쪽에서 이제 기반층 그리고 이제 기반층 레벨이랑 이제 매장주제부 내부 레벨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신라 시대 때 무덤 조성했을 때 이미 이제 원 기반층에 상부에다 이제 목각이나 이제 관을 두고 봉토를 올린 지상식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금령총 주변으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덤 4기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호석과 봉분을 갖춘 옹관묘인데요. 이 옹관묘는 금령총보다 먼저 축조됐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독, 즉 항아리 자체가 매장 주체부인 옹관묘 외에도 호석을 갖춘 돌무지 덧널 무덤 2기와 작은 분묘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왕실 묘역으로 알려진 대릉원 일대는 소형 고분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배계층의 묘역 구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다른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 조사와는 또 다르게 이제 호석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작은 무덤들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기존의 조사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호석 외곽을 따라 진흙과 자갈돌을 깔아 만든 정지층에서는 말 모양 토기가 확인됐습니다. 높이 56cm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말 등과 배 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된 듯한 흔적이 보여
의도적으로 깨뜨려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년 3차 조사에서 매장 주체부까지 확인해 금령총의 전체 구조와 축조 기법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에서 발견된 멧돼지는 다행히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반쯤 달성군 가창면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 멧돼지 폐사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4건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촌 당숙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안동 기란면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60대 당숙물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오전 11시쯤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호민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SUV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구조하고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9살 남성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신청사 후보지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3주 동안 유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과열 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34건으로 감점폭이 가장 컸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정말 완벽한 가을 날씨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게까지 느껴지니까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하늘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나겠는데요.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을답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도 선으로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도 그늘에 들어와 있으면 서늘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질 텐데요. 이럴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야외 건조하기에 좋겠고요. 운동하시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차 휴가도 길게 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